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급수 SN분의 1의 합을 구해주세요. 급수는 일단 SN분의 1, 요 일반항이 뭔지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부분합으로 푸는데 다 했어? 모르는 거 별표 치고 일단 가자.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분의 1 요렇게 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항을 n번째까지의 합을 극한으로 보내면은 결국은 무한대까지 전체 합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sk분의 1이라는 일반항부터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건 건데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자, 얘는 우리가 뭐 일반항을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찾냐면 자, 공차가 2니까 서하나 몇 n? 2n. 그 다음 첫째 항이 3이니까 여기 뒤에 뭐 붙어야 돼, 서하나? 플러스 1. 이렇게 붙는다, 그죠? 모르는 거 별표 치고 가, 알겠지? 고생했다. 자, 그러면 SN은 등차수열의 합이었죠? 자, 등차수열 합 공식은 일단 몇 분의? 2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n항까지 합이 되는 거고요. 첫째 항에 2배 한 다음에 몇인 거야? 6에다가 그 다음에 얘에 1 빼서 공차 곱하는 거였죠. 요게 일단 SN이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공식으로 쭉쭉쭉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고 상수항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 보셔도 아마 나올 건데 그래서 n제곱에다가 첫 번째 항이 몇이야 얘가? 얘 첫 번째 항이 몇이죠? 그쵸. S1도 몇인 거예요, 그러면? 얘랑 원래 같은 값인 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쩌고저쩌고 n일 건데 1 집어넣으면 쟤도 3이 나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n제곱 플러스 2n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풀어내시고요. 아니면 등차수열 합공식 쓰셔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게 3 플러스 n-1이니까 얘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똑같은 n제곱 플러스 2n이 나옵니다. 뭐 어쨌든 간에 SN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내가 지금 부분합을 구해야 되는 건데 부분합을 K는 1부터 N까지 SK 여기가 K제곱 플러스 2K분의 1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거죠. 자, 근데 시그마 뒤에 꼴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얘는 그럼 뭘로 풀 수 있는 거냐? 밑에가 인수분해가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거 무슨 분수로 쪼개가지고 계산하지? 부분 분수로 쪼개가지고 하는 거죠. 자, K 플러스 2에서 K 빼면 몇인 거야? 2분의 1 앞에 깔 거고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죠? 자, 나열해서 뭐가 남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혹시나 지금 수원이 다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2 집어넣으면 몇 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걸 계속 더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날아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건데 앞에 지금 2개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2개가 남을 거거든요. 그럼 n항을 먼저 집어넣는 게 아니라 n-1번째 항을 먼저 집어넣으시고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여기도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되겠죠. 이 시그마를 한다는 게 이걸 전부 다 더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남는 게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 예쁘게 계산해 보면요. 이 시그마 계산된 결과가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급수 계산할게요. 급수라는 거는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결국은 내가 방금 계산한 게 부분합인 거예요. 이 sk분의 1의 n항까지 합을 계산을 해낸 거고요. 그 부분합의 형태가 계산된 게 이거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됐을 거고 얘네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버리죠. 그럼 남는 것들만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 몇인 거예요? 2분의 3이니까 극한값 몇인 거야? 4분의 3입니다. 혹시나 이제 급수가 또 까먹으셨을까봐 급수는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수열을 나열을 하죠.
얘는 무한히 계속 나열이 됩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플러스 AN하고 계속 나열한 거를 다 더해가는 건 거예요. 이게 급수고요. 그럼 급수를 표현하기로는 얘를 계속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한대. 계속 커지니까 커지는 상태를 그냥 올리는 거고 AN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내가 이걸 계산을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계속 더해. 심지어 이 끝이 없는데. 그래서 극한값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무한대로 갈 때 그냥 n항까지 합을 네가 계산을 해라. n항까지 합을 계산을 하면은 그 n이 무한정까지 갔을 때 극한값이고 급수의 합과 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게 수렴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얘가 수렴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 겁니다. 자, 다시 해보시고 184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3n-1x 더하기 3n 플러스 2y는 1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n이라 할 때. 자, 직선은 x축이랑 y축이랑 한 번씩 꼭 만나죠? 자, 그러면은 내가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줄 겁니다. 자, x절편을 구할 거예요. x절편 구하려면 y에 뭐 집어넣으면 돼? 0 넣으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3n-1x는 1 돼서 x절편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3n-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쟤는 지금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2 집어넣어주면 5분의 1, 무조건 양수값이기 때문에 x절편이 뭐 이쯤 있다고 그냥 세워놓을게요. 자, 다음에 x절편 했으니까 y절편. y절편 x에 0 넣으면 되죠. 얘 날라갈 거고요. 3n 플러스 2y는 1이 돼서 y절편은 뭐가 되는 거야? 3n 플러스 2분의 그치 1이 되는 거죠. 이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뭐 3n 플러스 2분의 1 여기 쓰겠습니다. 그럼 직선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괜찮죠? 자,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였다는 거는 자, 높이 얘고요. 그 다음에 밑변 얘인 그냥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넓이를 AN이란 데 쓰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1에다가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미래의 계산을 위해서 작은 걸 먼저 쓰세요. 이거 바로 이렇게 쓸게.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급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급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계산해라. 잠깐만, 이거 좀. 자, 해볼게. 자, 얘는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SN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3K, 2분의 1은 여기 바깥에 좀 빼놓을게요. 여기 2분의 1 여기 놔둔 겁니다. 다 했어? 모르는 거 별표 치고 가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난 일단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 먼저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1, 3K 플러스 2분의 1.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시그마 계산돼야 되는 거야?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 자, 여기서 이거 빼면 몇이에요? 3분의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1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됐겠네요. 자, 저번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더해가는 건 건데 남는 것만 우리가 찾아내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얘 지금 공차가 몇이에요? 공차가 몇이야? 공차 몇이야 얘들아? 이거 나열될 때 공차가 몇인 거야? 3입니다. 지금 이거부터 지금 말 못하면 안 돼. 1 집어넣으면 몇이야 그냥? 여기 1 넣으면은 2분의 1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면 몇이 나오는 거야? 5분의 1 나오는 거 아니야? 3분의 1 등차수 1이잖아요. 그 다음에 3 더하면은 8분의 1 이렇게 써질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찬가지로 공차가 몇이야? 3이잖아요. 그죠? 여기 1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5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더해지니까 몇이 되는 거야? 8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연달아서 이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요런 경우가 뭔 거냐면 연달아 있는 거가 연속된 두 항의 차라고도 합니다. 얘가 예를 들어 내가 AK라고 했을 때 그 바로 다음 그러니까 이게 2면은 그 바로 다음 항이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거야. 그럼 바로 연달아서 이게 삭제가 돼버리겠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뭐가 되냐면 작은 거,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것만 남는댔습니다. 전체 합에서. 그러니까 2분의 1이랑 제일 큰 애만 남는다는 거고, 그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작은 거를 작은 데 넣고 큰 걸 큰 데 넣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자, 그러면 해볼게. 자, 수원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개념 정리 안 된 사람 제발 다시 공부하세요. 자, 1 집어넣으면 제일 작은 게 나와요. 1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2분의 1이죠. 제일 큰 건 여기 n 집어넣으면 나오겠네요. 뭔 거야? 3n 플러스 이게 빨리 되는 사람이 무조건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계속 했던 거거든요. 다시 이게 연속된 항의 차다. 여기가 AK-AK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밖에 안 남는다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공차가 3이고 얘도 공차가 3이죠. 숫자 간격 딱 정확하게 몇이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서까지 딱 3인 거 아니야? 3. 그죠? 그러면 얘가 AK면 얘가 바로 다음 항이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밖에 안 남습니다. 자, 그러면 SN 계산한 거고 나는 요 네모 박스 계산한 거거든요. 그럼 극한 계산해줘야 되죠. 2분의 1 계속 놓치지 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자, 슬아야 요거 어디로 가는 거지?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남는 것만 계산하면 돼요. 2분의 1 맨 앞에 있는 거랑 여기 계산되면 뭐만 남겠어? 6분의 1만 남을 거라는 거죠. 자, 이 등비급수, 이 정도 급수는 무조건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최빈출이죠. 등비급수 전에서는. 자, 187번. 이거는 자기가 계속 계산해보고 급수가 뭔지 고민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4의 1 플러스 nn 플러스 2분의 1의 값을 이거는 지금 급수를 좀 계속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4의 이렇게 쓸게 그냥 1 nn 플러스 2분의 1이다. 자, 이거를 일단 리미트 부분합의 극한으로 찢는 것부터 제발 연습하세요. 지금 요것마저 계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부분합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먼저 찾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일반항을 그대로 쓰세요. 대신 n 대신에 k로 바꿔서 k 플러스 2분의 1.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급수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와 시그마가 합쳐지면은 진수만 자꾸 곱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 미리 좀 통분해 놓을게요. k 플러스 2분의 자, 위에 얘가 k제곱 플러스 2k가 될 거고요. 여기는 1과 더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k 플러스 2분의 위에는 뭐의 완전 제곱이라 할 수 있지? 그치? 이게 딱 적당한 꼴이에요. 왜냐면은 시그마는 결국은 로그의 합에서는 진수끼리 곱해질 거기 때문에 약분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꼴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 처리해 볼게요. 요거 부분합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부분합. 자, 로그 4에 여기 1 먼저 집어넣죠. 1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몇 분의? 3분의 위에는 그 중간 숫자 2 곱하기 2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로그 4에 그 다음 항이 더해졌을 건데 결국 진수끼리 곱해질 겁니다. 2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몇 분의? 4분의 3 곱하기 3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n까지 넣을게요.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없어지냐면 대각선 방향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이거는 자기가 계산해본 경험이 있으면 못 풀 수 없어요. 무조건 제발 계산 많이 하세요. n 플러스 2분의 2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지금 이 네모 박스를 계산한 결과인 거예요. 극한만 취해주면 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 로그 4에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이네요.
어차피 리미트는 지금 n이 변수기 때문에 이 진수가 가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수에만 n에 대한 식이 있죠. 자, 그럼 얘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과가 로그 4의 2로 가까이 갈 거라는 거죠. 뭐 얘는 2분의 몇입니까? 그렇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다시 꼭 계산해 보시고요. 이거 지금 벌써부터 놓쳐버리면은 절대 못 따라오거든요. 자, 194번. 자,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N은 1부터 AN-5분의 4AN 플러스 1이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급수가 뭐였다는 거야? 자, 급수가 뭐였다는 거예요? 1로 갔으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수렴했다고 하죠, 우리가. 자, 급수가 수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어디로 가? 옳지. 자,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있는 일반항 an-5분의 4an 플러스 1이 0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주고 나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몇인지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걸 통째로 일단 bn으로 치환해 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얘를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풀면 안 됩니다. 위에 서술형이라 적혀 있죠. 서술형은 나와 있는 겁니다. 서술형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걸 bn이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극한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an 대신에 bn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bn은 내가 알고 있는 극한인 거니까. 자, 요 식을 조금 예쁘게 써볼게요. an 대신에 bn에 대한 식을 쓰는 거예요. 4an 플러스 1은 요 an 마이너스를 여기 곱하겠습니다. an, bn 마이너스 5bn. 내 목표는 뭔 거냐면 이 an의 꼴을 수렴하는 수열의 꼴로만 지금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bn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an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an 좀 묶을게요. 묶어주면은 여기 4랑 여기 넘어와서 bn 이렇게 묶이겠죠? 그 다음에 얘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bn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an은 어떻게 생겼냐? 4 마이너스 bn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bn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자, 이거 내가 한 번만 얘기할게. 이거 서술형으로 쓰세요. 알겠죠? 주안이도. 자,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라는 얘기는 요 수렴하는 수열로 둘러싸인 이 꼴로 바꾸란 얘기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bn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bn 이렇게 바꿔달라는 얘기고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미트가 찢어진단 말이에요. 얘 4로 수렴하죠? 얘 0으로 수렴합니다. 얘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얘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몽땅 다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4 빼기 0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즉 마이너스 4분의 1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한 정의에 의해서 풀어야지 막 여기서 막 대충대충 0이니까 이게 0이겠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다시 풀어주시고 이거는 찍어 놓고요. 나중에 여기 서술형을 좀 써주세요. 자, 195는 좀 같이 봅시다. 자, 이거 맞힌 사람 손. 엄마 없구나. 오케이. 혹시 이 보기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다 어려웠는 건가? 아니면 뭐지? 3번? 풀면? 1번이 어렵죠. 맞아, 1번이 어려워요. 1번 푸는데 너무 많이 오래 걸렸다고? 1번 하고 넘어갔다고? 네가 뭔데 1번 하고 넘어갔는데? 죽을래? 자, 일단 수렴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1번 하고 넘어갔다 이 말이구나. 근데 수렴을 하지 않더죠? 자, 일단 1번을 보세요. 1번이 어렵거든요. 자, 1번이 지금 뭐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자, 주한이 말대로 굉장히 수렴할 것 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많이 했거든요. b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게 어디로 가? 이게 0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써먹었던 그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n분의 1이니까 뭔가 0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대요. 자, 근데 이건 급수입니다.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일단은 얘 일반항은 뭐 구하기 쉽죠. n분의 1이라는 수열이에요. 그거를 무한번 더하겠다는 거죠. 자, 요거를 풀어줘야 되는 건 건데, 이거는 실제로 내가 부분합의 극한으로 풀려고 이렇게 찢어내도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k분의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거로 계산되는 형태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마를 내가 n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k분의 1을 n항까지 합을 몇이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 저딴 식을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등차. 뒤에가 이 꼴이 등차거나 등비거나 아니면은 뭐 자연수 k, k제곱, 뭐 k세제곱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분분수 이런 건데 얘는 해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n에 대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3분의 1, 4분의 1 좀 쓸게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땡땡땡땡. 자, 요만큼 쓸 거고요. 잘 보세요. 1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2분의 1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쓰게 되면은 방금 전 요까지 합보다 이건 작아져요. 왜냐하면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작은 값이잖아요. 이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4분의 1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지금 무슨 짓 한 거냐면 2의 거듭 제곱한데 맞춰주는 거예요. 얘가 2의 두 번째 거듭 제곱이죠. 그 전에 있는 건 다 얘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 다음 2의 거듭 제곱이 8이잖아요. 그럼 앞에 있던 5, 6, 7, 8 전부 다 8분의 1로 쓸 겁니다.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러면 얘가 얘보다는 큰 값이죠. 요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몇이게? 2분의 1이 돼요. 4분의 1 곱하기 2니까.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몇이 되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16분의 1도 8번 나올 건데 그건 결국 또 2분의 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이거를 내가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건 건데 자, 그러면은 급수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내가 n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작은 애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게 얘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지금 합이 부분합을 좀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내가 n항까지 합을 계산해 보면 sn은 어떻게 생겼냐면 1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몇 개 나오냐면요. 이렇게 쓸게요. sn이랑 맞추기 조금 힘든데 뭐 써도 되겠다. n항까지였다고 치면은 요 수열 볼게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1 플러스 n항이니까 2분의 1은 총 n-1개 있을 거거든요. 이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요거를 여기 써도 되는 거잖아. 얘는 극한이 되겠네요. 부분합을 계산한 거니까 여기가 1 플러스 2분의 1n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될 겁니다. 이까지 돼요. 얘를 내가 4분의 1, 4분의 1 미리 계산해서 2분의 1을 쓰고요. 8분의 1 4개 묶어서 2분의 1을 쓰고요. 그럼 16분의 1도 8개인 거 2분의 1을 쓰다 보면은 그냥 이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봤을 때 이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은 하나는 1이고 n-1개는 다 2분의 1이니까 sn이 이렇게 써졌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무한급수 같은 경우는 그 부분합을 극한 보내는 거니까 얘가 얘보다는 무조건 클 건데 그 극한 값이 이렇게 계산될 거라는 건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무한대네요.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겁니다. 이 합보다 적은 게 무한대로 발산했으니 이 아이도 결론적으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어? 자, 요거를 좀 써주세요. 요거는 꽤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한이가 했던 것처럼 쉽게 수렴한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저걸 써주시고 n분의 1이 결론적으로 발산한다는 거. 이게 발산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해 안 갔지? 응? 다 쓰라고. 그래.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 쓰면서 좀 같이 쓰세요. 이게 수렴하면은 요 명제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역은 성립해 안 해? 안 하잖아. n이 0이면 급수는 수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에 발례기도 안 건 거예요. 얘가 지금 참이 아니라는 그 발례가 an이 n분의 1일 땐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n분의 1은 an이 n분의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다 더하면 이게 발산한 겁니다. 딱 위의 명제에 발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쓰던 거 잠시만 하고, 왜냐면 우리 풀할 게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2번 좀 할게요, 나는. 자, 이거 AN 먼저 찾겠습니다. 밑에 3579. 그러니까 공차가 2고, 그 다음에 그 등차수열인 건 거죠. 첫 장이 3인. 그러면은 2n 플러스 1분의, 위엔 1, 2, 3, 4니까 그냥 n 이렇게 되겠네요.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을 먼저 보내보셔야 돼요. 2n 플러스 1분의 n, 이 계산하면 몇이야? 2분의 1이지 0이 아니잖아. 그럼 그냥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냥 무조건 발산. 이거 알고 계시죠? 얘가 0으로 안 가면 그냥 무조건 발산입니다. 이건 볼 가치도 없어요. 그 다음에 an. 자, 얘는 2, 5, 10, 17. 자, 보니까 위에 거보다 지금 1이 더 커지고 있는 거 보여요? 여기까지 괜찮아? 위에 게 규칙이 잘 찾아집니다. 위에 게 지금 다 몇인 거야? n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밑에 거는 그 n제곱보다 1이 큰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얘도 급수가 수렴하고 말고보다 일단 수열의 극한부터 보자. 0으로 가는지, 0으로 가야 수렴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얘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죠. 얘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첫 번째가 이 n이겠네요.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일반항이 세워지는데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겠구나. 너는 계산해볼 가치가 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거 계산해 주셔야 되죠. k 플러스 1분의 1 많이 계산해 보신 분은 보자마자 수렴하는 걸 알 거예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부분합이 부분무수로 계산이 됩니다. 빼면 1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아까 말했습니다. 이게 ak일 때 이게 ak 플러스 1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 바로 다음 항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남는다고 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슬라의 제일 작은 거 몇이야? 작은데 작은 걸 넣어야 돼요. 1이고요. 제일 큰 게 몇인 거야? n 플러스 1분의 1. 요거 계산 연습 계속 하세요. 그럼 너 0으로 가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얘가 급수가 수렴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건 거예요. 자, 5번도 해볼까? 자, 5번은 AN 구해주면, 자, AN은 루트 2, 1, 3, 2, 4, 3, 5, 4,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이거 유리화 하겠습니다. 유리화 하면은 밑에는 1 될 거고요.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되는 거 아니야. 이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이거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서하나 이거 어디로 가지? 발산한다. 그죠? 그럼 절대 급수 수렴할 수 없습니다. 0으로 가야 뭐 수렴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개념 다시 공부해주세요. 자, 99번. 자, 99번 봅시다. 자, 두 수열 A, Bn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이거 이제 합답형. 잘 푸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한 이유로 자기 논리로 풀 수 있어야 시험 때 만났을 때 당황을 안 하거든요. 자, 절대 헷갈리게 풀면 안 됩니다. 자, 기억.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an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 an-bn이 모두 수렴하면, 자, 수렴을 했다는 거에서 내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요 y의 극한과 요 y의 극한이 일단은 0으로 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얘가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하냐고 했는데 시그마 관계에서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까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얘네 두 개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어떤 숫자를 곱한 거에 있어서는 급수 합이 똑같이 수렴한다라는 걸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두 개를 보자는 거죠. 자, 안에 있는 거 an과 an-bn으로 혹시 내가 어떻게 하면은 bn이 나올까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면 bn만 남을까, 얘들아? 빼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이것도 시그마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 둘끼리 빼는 거에 대해서 시그마가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분배도 되고 합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뺀댔죠. an-bn 이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서 이거 빼는 게 돼서 그냥 bn만 남을 거고요. 그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예를 들어 알파였고 이게 베타였다 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두 개가 수렴하면 갑자기 수열의 극한을 물어봤네. 저거는 이제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걸 쓰셔야 되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수렴을 했다. 자, 그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다? 뭐다? 이게 수렴했대 얘들아.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이 몇이다? 0이다. 그 다음에 n은 1부터 이게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이제 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렴한 두 극한에 대해서는 더하기는 당연히 되죠. 두 개를 더한 거, 그거는 극한값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고 맞는 겁니다. 니은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자, 두 개가 모두 발산했을 때 쟤도 발산을 한다. 자, 급수가 발산을 했대요. an 플러스 bn이 꼭 발산을 해야 될까? 자, 저건 아닙니다. 저 발레만 생각해 볼게요. 자, 발레가 뭐냐면 an을 진동하게 만들겠습니다. 1, 0, 1, 0, 1, 0 이렇게 가면은 수열 자체가 발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급수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bn은 뭐 0, 1, 이렇게 하지 말자. 쟤는 수렴하게 할 거잖아.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잘 보세요. 급수가 모두 발산했다 했을 때는 예시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 요 관계는 알고 있죠?
극한이 0으로 가게 되면은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게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거기서 얘는 0으로 갔지만 이 아이가 수렴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를 an n분의 1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두 개가 모두 발산했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an을 이렇게 세워볼게요. 이걸 n분의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에는 마이너스 n분의 1이라 해볼게. 요까지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지만 이 급수 우리가 방금 발산한 거 알고 있었잖아. 발산할 거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도 당연히 발산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an 플러스 bn은 뭐야? 두 개 더해봐. 이거 뭔 거야? 0이잖아요.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an 플러스 bn. 이건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겁니다. 발레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뭐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러니까 부호만 다르게 하고 발산하는 것만 내가 써버리면은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급수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해보시고요. 자, 201번. 자, 급수 이거와 얘 합을 구해주세요. 자, 좀 지울게요. 이거는 사인, 코사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 아이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요건 따로따로 보셔야 됩니다.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n파이라는 급수 한번 풀 거고요. 그 다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 코사인 n파에 대해서 또 따로 풀 거예요. 자, 이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사인이 일단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보자. 자, 사인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처음에 1 집어넣으면은 사인 뭐야? 2분의 파이죠. 여기 있습니다. 몇인 거예요? 1이죠. 그러니까 사인 2분의 n파이 요거 수열 나열해보겠다는 걸 처음에 1입니다. 2 집어넣으면 파이죠. 몇인 거예요? 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2파이 집어넣으면 다시 몇이 되는 거야? 0 되고 이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n제곱이랑 곱해진다. 자, 2분의 1의 n제곱 얘 나열해보면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2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2의 5제곱분의 1, 2의 6제곱분의 1. 자, 이 둘이 곱해지게 되면은 얘네 두 개 곱할게요. 2분의 1일 거고요. 다음 더하기가 됩니다. 얘네들 곱하면 뭔 거야? 0 되겠죠? 얘네들 곱하면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0.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5제곱분의 1 더하기 0. 마이너스 2의 7제곱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어쨌든 난 급수를 계산하는 건데 0이라는 거는 합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그럼 남는 합만 내가 보면은 2의 세제곱분의 1, 2의 5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7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급수예요? 무슨 급수? 이거 무슨 급수야? 이 무슨 수열이야 그러면? 무슨 수열이죠 이거? 등비수열이죠. 등비급수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등비급수는 공비 조건만 만족하면은 1-r분의 a로 그냥 수렴해버리는 거예요.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뭐였죠? 공비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1보다 크고 1보다 작답니다. 여기는 절대로 등호 붙이면 안 돼요. 1이 공비가 돼버리면은 수렴이 안 돼요. 2 첫째랑 2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다 더한데 수렴에 발산하지? 이해가나요? AN이 일단은 2로 가버리잖아요. 등비급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수렴이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 급수 합이 어디로 가는가? A의 R의 n-1제곱 1-R분의 어디로 간다 했어? A로 간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공비가 지금 몇인 거야? 얘 공비 찾아줘. 그치?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첫 번째 항이 뭔 거야?
2분의 1인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 거죠. 그럼 1 마이너스 R분의 1 플러스 4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몇인 거예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4 곱해줘서 얘는 4 플러스 1분의 5분의 4 곱해주면은 2 5분의 2로 일단 수렴하는 거예요. 리미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첫 번째 항 2분의 1의 n제곱 사인 2분의 n파이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포함되어 있는 거 계산해 볼게. 자, 연마입니다. 자, 코사인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얘는 n파이니까 파이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코사인 n파이. 자, 이거 나열시키면은 처음에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2파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2파이 때 몇인 거야? 1이죠. 그 다음에 3파이 때 또 똑같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건 거예요.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을 곱했다. 이게 나열하면 첫 번째 항 마이너스 4분의 1, 두 번째 항 그냥 4의 제곱분의 1, 세 번째 항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 네 번째 항 그냥 4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야. 그 두 개를 곱한 이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에 코사인 n파이를 곱해주면 어떻게 나야 되냐면 두 개 곱해보세요. 뭔 거예요? 4분의 1입니다. 두 개 곱해주시면은 뭔 거야? 4의 제곱분의 1. 두 개 곱하면 뭐예요? 그냥 4의 세제곱분의 1. 두 개 곱하면은 4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거를 계속 더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합의 형태를 보고 이게 무슨 급수인지 일단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게 무슨 급수인 거야? 등비급수예요. 왜냐면 등비수열의 급수니까요. 여기까지 했어. 그럼 등비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공비만 보면 된다는 거죠. 공비가 지금 뭔 거예요? 4분의 1이죠. 수렴 조건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1 마이너스 R분의 A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마이너스 공비 뭔 거야? 4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뭔 거야? 그래,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4 곱해줘서 쓰면은 3분의 1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럼 급수의 합을 계산해 주세요. 5분의 2가 첫 번째 항의 합이고요. 3분의 1이 두 번째의 합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풀어주시고요. 자, 202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n제곱을 3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 할 때 이거 값을 구해주세요. 자, 어떤 다항식을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는 건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여기다가 이 애가 0 되는 x가 몇이에요? 3분의 1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라고 배웠잖아요. 고1 때. 그럼 an은 3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수열인 건데? 등비 수열인 거예요. 등비 급수 물어보는 겁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 이게 등비 급수인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등비 급수인지 눈치채셔야 돼요. 등비 수열의 급수다 이런 얘기예요. 공비가 몇입니까? 공비가 수렴 조건 들어가고 있고요. 첫 번째 항이 몇인 거예요? 1 집어넣으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1 마이너스 R분의 A로 수렴하는 건 거예요. 그럼 3 곱해주면은 2분의 1. 이게 급수 합이 될 거라는 건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207번. 자, 공비가 같은 두 등비수열 AN, BN에 대하여 A1 플러스 B1은 5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AN은 2.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8. 자, 등비수열이라고 했죠. 자, 뭐가 같은 등비수열이래? 공비가 같은 두 등비수열이 수렴을 했답니다. 자, 그 말은 저 계산이 돼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는 어떻게 계산됐을 거냐? 수렴했다면 1 마이너스 r분의 a1이겠죠. 그게 몇이 됐단 얘기야? 2다.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이게 등비 급수인지 아닌지를 눈치채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급수 합이 어떤 꼴인지 내가 알고 있잖아요. 같은 공비니까 r 쓰면 되고요. b1 이게 몇이라는 거야?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1 플러스 B1이 5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이 두 식을 그대로 더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은 통분돼 있고요. 여기 A1 플러스 B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2 더하기 8 돼서 몇이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네가 몇이라며? 5라며. 그럼 이게 5면은 이게 10이다. 그러면은 얘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1. 그치. 그러면 R이 몇이란 얘기죠? 2분의 1이다. 아, 공비가 2분의 1이었구나. 자, AN, BN. 자, AN, BN은 등비 곱하기 등비잖아요. 그럼 당연히 니도 등비 수열이 됩니다. 자, 얘 한번씩 써볼게요. 첫 번째 항. A1이랑 B1이 저렇게 생겼다고 했네. 자, 그러면은 공비가 같다 했고, 여기에서 첫 번째 항 좀 찾을게요. 여기 2분의 1 집어넣어 주시면은 2A1이 2란 말이야. 그럼 A1이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고, 두 개 더해서 5 나온댔으니까 B1은 몇이 되겠어요? 4가 됐을 겁니다.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몇인 거야? 두 개 곱해지는 거니까? 그치, 4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도 당연히 2분의 1, 얘는 공비가 2분의 1인 거, 얘도 공비가 2분의 1인 거. 두 개 곱해져서 공비가 몇이 됐겠어? 4분의 1, 이게 공비가 됐겠다, 그죠? 그럼 어쨌든 얘도 등비 급수고 공비가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이라는 거는 1-r분의 a 이것만 계산하면 될 거라는 건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자, 다시 해보시고요. 210번 갑니다. 자, 급수 이거를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2분의 x 더하기 4분의 x x-5 더하기 8분의 x x-5의 제곱 더하기 이거 수렴하도록 해달라. 무슨 수열인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급수긴 급수인데 무슨 수열인가. 자, 1로 갈 때 지금 뭐가 곱해진 것 같아요? 2분의 옳지. 그 다음에 1로 갈 때도 똑같이 등비급수입니다. 자, 그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첫째 항인데 절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2분의 x라는 거는 사실 몇일지 모르는 상황인 건 거 아니야? 그럼 서하나 2분의 x가 몇이어도 사실 급수 수렴하게? 첫째 항이 몇이면은 공비에 상관없이 수렴할까? 맞아. 잘했어요. 자,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죠. 이때 이 급수가 수렴하려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아니면은 공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첫째 항이 안 정해져 있을 때는 요 조건까지 꼭 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거나 공비가 2분의 x-5라며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x가 0이거나 아니면 2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 x-5 얘는 2고요. 5 더해주면은 3에서 7까지. 자, 여기서 지금 정수가 뭐 나오냐면 4, 5, 6 나오는 거죠. 개수 구해라. 4개 나오는 거예요. 4개. 다시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214번. 자,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할 때 저기에서 읽자마자 등비급수를 얘기한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제곱이 수렴. 자, 근데 여기 일반항 꼴에 있는 거 보니까 a의 n제곱이잖아요. a의 n제곱. 얘는 공비가 a인 등비 수열이라는 거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a가 이게 수렴했다는 건 뭔 얘기냐면 공비의 조건 있잖아. a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n제곱. 이게 수렴. 마찬가지죠. 얘도 공비가 b인 등비 급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였을 거예요.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항상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자, 이것과 이거를 연립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억 볼게요. 기억. 시그마 n은 1부터 뭐한데 급수 a, b의 n제곱. 자, 이거는 지금 무슨 급수예요? 이 등비급수잖아요. 등비급수가 수렴하고 싶으면은 공비 조건, 그러니까 공비의 범위가 중요한 겁니다. 자, A, B가 어디 안에 있는지 생각하는 거야. 근데 A와 B의 범위를 내가 여기서 알고 있기 때문에
A와 B를 곱하면 뭐와 뭐 사이인지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최소값 몇이겠어요? 최소값도 아니죠.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크고 그 다음에 뭐보단 작겠어? 그치. 그러면은 얘는 정확하게 공비가 수렴 조건 안에 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다음 니은 시그마 얘는 1부터 급수 B분의 A의 전체 N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공비가 뭔 거예요? B분의 A입니다. B분의 A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B분의 A. 저 위에 있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당일 최소값은 이제 B분의 A 최소값은 얘가 최소로 음수값이 커져야 되는 건 거니까 얘가 최대가 되면서 얘가 최소의 음수,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제일 커봐야 1이고 제일 작아봐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의 잠깐만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아, 이거는 B분의 1의 범위를 찾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거는 B분의 1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 X분의 1을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Y는 X분의 1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Y는 X분의 1 그래프인데 B와 B분의 1, 그러니까 이 Y와 X가 서로 역수관계인 건 거 아니야.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이었다 칩시다. 이게 1,1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겁니다. 자, X,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애가 Y 입장에서 봅시다. 얘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거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건 거죠. 요까지 괜찮을까요? Y 값이 이 사이에 있다는 거는 이 X 값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로 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 말은 X가 1보단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크거나 아니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단 어때야 돼? 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보다 큰 수에 대한 역수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의 역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2의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 3의 역수 3분의 1인 거니까. 그럼 B분의 1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1,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1보다 클 거라는 건 거죠. 이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B분의 A의 N제곱. 그럼 B분의 A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생각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한 5 같은 것만 생각해봐도 여기 있는 A랑 곱해봤을 때 그 B분의 A가 이 사이에 있을 수 있어? 없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5쯤 되고 한 이게 2분의 1쯤 됐다고 쳐봅시다. 이거 뒤에 곱하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5잖아요. 이 사이에 없다는 겁니다. B분의 A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자, B분의 A 이거가 지금 최소 마이너스 1보단 작다는 거고 A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됐으니까 제일 커봤자 몇인 거냐면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랑 제일 커봤자 얘랑 곱해지는 거니까. 맞나? B분의 1. 범위로 구할 수 있는 건가? B분의 A는 1보다 곱했다. 어떻게 써야 이쁜 거지? B분의 1, 2. 2분의 1, 2.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범위가 얘가 지금 범위를 정의할 수 있는 건가? 작은 것보다 작고 1보다 그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돼야 되는 거지? 뭐 굳이 이거를 꼭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 이게 A의 범위에 있는 숫자고 B분의 1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곱해간다는 거죠. x분의 y. 함수? 아니, 수직선도 헷갈리고. 이게 y는 x분의 1이고 b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걸 b분의 1에 생각하고 y가 a. 아, 됐다. 이거 정의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b분의 a 직관적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공비에 벗어난 단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다 나가리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b가 2분의 1이고, 그냥 a가 1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b분의 a 하면 뭐가 되는 건가요? 2 되는 거죠, 2.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공비가 지금 수렴 조건이 아닌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일단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b분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계산상으로는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써놓으시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직접 대입하셔서 공비에 벗어난 숫자가 있다는 거를 찾는 게 사실 제일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 플러스 b. 일단 급수 a 플러스 b의 n제곱인데 얘도 공비가 a 플러스 b라는 거죠. 요 아이의 범위는 이거 있는 거대로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a 플러스 b는 얘네 두 개 더하면 뭐보단 최소 큰 거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에 뭐보단 작을 거야? 2보단 작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부등식 그대로 더하는 건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그 수렴하는 조건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맞아, 아니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수렴 조건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얘는 지금 틀린 거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뺀 게 전체 n제곱. 자, 일단 얘 볼게요. 절대값 a를 먼저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절대값에 요 사이에 혹시 0이 있나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0 있어, 없어? 있으면 무조건 최소값은 0입니다. 절대값 취하면.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 둘 중에서 절대값 씌운 것 중에 큰 애를 쓰면 되는데 둘 다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절대값 b도 사실 똑같은 거죠. 범위가 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 절대값 b이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로 고쳐놓은 상태에서 더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얘 마이너스 1 여기로 갈 거고요. 얘는 1로 오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얘랑 얘는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애랑 이 애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길 더하고 왼쪽 길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범위를 어쨌든 구해보면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이렇게 빼질 거고요. 자, 얘는 0이 될 수 있지만 얘가 마이너스 1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존재를 못해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일단 클 거고요. 그 다음 얘는 1보다 작고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실제 1이라는 값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수렴한 조건 들어가는 거 맞아, 아니야? 맞기 때문에 리을도 맞게 되는 거죠. 기억과 리을이 맞습니다. 니은은 그냥 숫자 대입이 제일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집어넣으세요. 여기가 뭐 3, 뭐 3분의 1, 3분의 1, 뭐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집어넣으면은 위에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결론적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음의 무한대로 커지거나 양의 무한대로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6번.
자, 수열 AN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이것도 수원입니다. 수원. 우리 SN을 보고 무슨 수열인지 바로 판단하는 거 연습했었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게 1-3분의 2의 N제곱이다. 자, 이거를 보고 아, AN이 등비수열이구나 바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 등비수열 합공식 한 번만 써볼게요. R-1분의 A의 R의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1. 얘 정리하면요. R-1분의 A의 R의 N제곱 하나랑 R-1분의 A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합의 형태에서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뭐 B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 SN이 거기서 만약에 A와 이 B가 똑같다면 플러스 B라 쓸게요. 그냥 A랑 만약에 B를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면은 무조건 등비수열이라 했어요. 얘는 등비수열에 합이 된다고 분명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N제곱 밑에 있는 이 애가 공비라고도 했어요. 얘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1에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야. 얘랑 얘도 하면 몇이 돼요? 얘랑 얘도 하면 몇이 되죠? 0이 되고 있잖아요. 딱 세팅 똑같죠? A 곱하기 Rn제곱 플러스 B인데 얘랑 얘 더하면은 0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AN이 등비수열이구나. 공비가 몇이고? 3분의 2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했냐? 이게 결국 SN이라는 겁니다. 이게 S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 거니까 SN이 되는 건 거죠. 그럼 여기서 S1을 구하면 A1 구해지는 거 아니야. S1은 여기 1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1이 돼서 3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이게 A1이라는 거예요. 되죠? 그럼 첫째 항 3분의 1에다가 공비 뭐라고? 3분의 2. N-1제곱 이렇게 바로 유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이게 SN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AN은 뭐 쓰면 되냐? 그러니까 SN-SN-1 이거는 모든 수열에서 항상 통용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1-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의 N-1제곱 이걸 그냥 계산해서 알아차리셔도 상관없습니다. 3분의 2의 N-1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 돼서 같은 식이 나와요. 근데 대신에 이걸로 풀었다면은 무조건 뒤에 두 번째 항부터 이 식이다라는 걸 쓰셔야 되고 첫 번째 항과 매칭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죠. A1 계산하면 3분의 1인데 얘도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AN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일단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저거라는 거예요. 바로 눈치채서 바로 AN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급수 AN이 등비수열인데 거기서 홀수 항들만 발췌해서 급수의 합을 계산한 겁니다. 당연히 얘도 무슨 급수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에서 그치 홀수항만 뽑아냈으니까 얘도 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그럼 등비급수고 첫째 항이 뭔지 봅시다. 자, 첫째 항이 A1인데요. A1인데 A1 몇이라 했지? A1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공비만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두 칸 점프 되는 거죠. 얘 공비는 원래 몇이었는데? 3분의 2였는데 그걸 두 칸 점핑하면은 몇 분의 몇이 좀 공비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 몇이 되는 거예요? 9분의 무슨 말이지? 하고 있죠?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곱해지니까 9분의 뭐 2, 그 다음에 3분의 곱해지니까 27분의 뭐 4, 이렇게 될 건데, 이 점프되면은 9분의 2가, 3분의 2가 두 번 곱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비가 9분의 4고 첫째 항이 3분의 1이면은 급수 합이 몇이 되냐면, 1-9분의 4분의 3분의 1. 요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 개념 그리고 미적분 개념이 사실 아직 처음 배운 거라서 잘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쥐가 늘리려면 쥐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시간 투자를 안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방학 때 하세요, 방학 때. 학기 중에 이렇게 버벅거리면 정말 문제를 많이 못 풀어내요.
뒤에도 어려운데 앞에부터 헤매면 안 되거든요. 조금 자기가 시간 투자해서 좀 이해하는데 시간 좀 쏟으세요. 자, 보자. 21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P에는 OP1은 1이고 그다음에 OP, P1, P2는 OP1의 2분의 1이고 P2, P3는 P1, P2의 2분의 1이고 간다. Pn이 한없이 가까워진 좌표를 구해라. 좌표 구하고 싶으면 X좌표, Y좌표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X좌표를 한번 쭉쭉 나열해 볼게요. 일단 P1X좌표, P1X좌표를 X1이라 하겠습니다. 자, X1은 몇이에요? X좌표? 0이죠. 자, X2, P2X좌표를 얘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이 길이가 1이에요. 이게 그거의 절반인 2분의 1입니다. 얘가 4분의 1이고 이게 8분의 1이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X2는 당연히 방금 0에서 2분의 1만큼 앞으로 온 거니까 몇이 된 거야? 2분의 이거 몇이 된 거야? 얘들아, X좌표 몇이 된 거야? 2분의 1이 된 거 알겠어요? 됐어. 자, X3. 자, X3은 여전히 몇인 거야? 그치, 2분의 1 그대로 가는 거죠. 자, X4 갑니다. X4는 지금 뒤로 갔어? 앞으로 갔어? 뒤로 간 겁니다. 얼마만큼 뒤로 갔냐면 요 양만큼 뒤로 간 거예요. 그 양이 몇인 거야? 8분의 1이에요. 얘 좌표가 아까 2분의 1이었잖아. 2분의 1 그대로 살리시고 절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저 길이만큼 뒤로 갔는데 뭐라고? 8분의 1만큼 뒤로 갔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X5. 자, X5는 이 위로 그냥 가기만 하겠죠? X5는 여전히 민지야 뭔 거야? X5는 이게 X4의 X좌표였고 X5는 요 위로 간 겁니다. P5. 그대로 몇인 거야? 2분의 1 마이너스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유지잖아. 유지. 위에 거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X6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방금 X좌표보다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질 겁니다. 플러스가 될 거고요. 저 양만큼 플러스 될 거라는 건 거죠. 그럼 여기 4분의 1 같고요. 8분의 1 같고요. 여기 16분의 1 갔을 거고 얼마만큼 앞으로 가는 거야, 서하나? 맞아요. 32분의 1만큼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X좌표인 건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진행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 잘 보세요. 2분의 1에서 8분의 1 빠졌다가 플러스 32분의 1 됐다가 다시 빠질 거거든요. 그게 얼마만큼이냐면 2의 3제곱, 2의 5제곱, 2의 7제곱만큼 빠질 겁니다. 이거 무슨 급수 같아요? 등비급수인 거예요. 수렴을 하겠죠. 왜냐하면 공비가 마이너스 몇이니까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1 마이너스 R분의 4분의 1분의 첫째 양 2분의 1. 요게 수렴하는 X 좌표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기가 식을 써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고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Y 좌표 써볼게요. 자, Y1. 이 도형이랑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혼자 고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P1의 Y좌표 몇이에요? Y좌표 1이죠, 1. 예, 1이고요. 자, Y2. Y2는 유지입니다. 여기서 Y좌표 그대로 가네요. 자, 그 다음에 Y3. Y3은 내려갔어요. 얼마만큼 내려갔냐면 1, 2분의 1, 옳지. 4분의 1만큼 내려갑니다. 1 마이너스 4분의 1. Y4는 유지예요. 그 다음에 Y5는 올라가겠죠? 4분의 1 같고요. 8분의 1 같고요. 16분의 1만큼 올라갈 겁니다. 이 정도 쓰면은 X좌표 구했기 때문에 Y는 보일 거예요. Y는 어디로 가냐?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4의 지금 4제곱이었죠? 4의 6제곱. 64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얘도 등비 급수고요. 자, 공비가 여전히 몇인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첫째 양 1이고요. 1 플러스 4분의 1분의 1로 수렴할 거예요. 이거 컴마 이거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22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에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정사각형 A1, B1, C1, D1의 둘레 길이를 L1, 정사각형 A1, B1, C1, D1의 각 변의 중점 연결하여 만든 정사각형 A2, B2, C2, D2의 둘레 길이를 L2. 자, 이게 정말 대표적인 등비급수의 예제죠. 주변도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복되면은 얘랑 얘가 애초에 닮음인데 정사각형이니까 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되잖아요. 그 안에서 또 내접한 정사각형, 여기서 또 내접한 정사각형,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얘 처음에 얘와 얘 닮은 비가 이와 이의 닮은 비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등비 급수라는 거예요. 계속 같은 비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되냐? 어차피 합을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과 공비만 구해내면 됩니다. 1-r분의 L1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첫 번째 거는 똑바로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뭐냐? A1, B1, C1, D1의 둘레 길이. 이거 둘레 길이 구해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몇이었어요? 자, 중점이랬어요. 이거 몇이라는 거야? 2입니다. 그럼 얘가 직각 이등변 되는 거라서 이 한 변 길이가 몇이 될까요? 여기가 2루트2가 될 거라는 거죠. 너무 잘해요. 그럼 L1은 뭐가 되냐면 한 변 길이가 2루트2인 정사각형이니까 몇 루트 2? 8루트 2가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첫 번째 항 구한 겁니다. 그 다음은 R만 구하면 되죠. R만. R을 구할 때는 주변 도형을 이용하세요. 직접적으로 내가 L1, L2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A, B, C, D, 내가 처음에 지금 A1, B1, C1, D를 만들어냈던 A, B, C, D 있죠? 이 애와 A1, B1, C1, D1 두 번째 도형을 만들어낸 얘 있죠? 이 둘의 닮은 비가 모든 아이의 닮은 비와 같아져요. 이게 4라며 이거 4. 이 아까 한 면 길이 몇이었어? 2루트였잖아. 그 닮은 비가 공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4대 2루트입니다. 요거만 찾아내 주시면 돼요. 얘를 1로 만들어. 4로 나누면 뭔 거야? 2분의 루트 2. 이게 공비인 거예요. 모든 아이의 닮은 비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변 도형을 이용한다는 거고 1-2분의 루트 2분의 8루트 2. 요거만 계산해 주시면 등비급수 계산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4번 가겠습니다. 자, 얘도 뭐 막 더한다고 하셨죠? 100% 등비급수고요. 같은 패턴대로 규칙을 일정하게 계속 반복해버리면 등비급수가 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P1은 0,1인데 이거에서 Y는 X의 수선 내린 발을 P2라고 하고 그 다음에 P3, P4 이렇게 계속 수선의 발을 내릴 거래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P1, P2. 그럼 이게 왜 닮음이냐? 얘가 지금 Y는 X이기 때문에 이게 45도거든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삼각형이 되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끼리는 원래 닮음입니다. 그게 같은 지금 규칙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얘와 얘가 닮음이든 얘와 얘가 닮음이고 얘와 얘가 닮음이든 얘와 얘가 닮음이고 일정한 닮음비를 가지면서 점점 이 높이의 길이를 더해간다는 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길이만 잘 구해주시고요. 이게 1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1이죠, 1. 그러면 얘가 직각 이등변이라는 거는 요 변 길이 구할 거면 뭐만 나눠주면 돼? 루트? 뭐만 나눠주면 되노, 얘들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뭐만 나눠주면 된다고? 루트 2만 나눠주면 되는 건 거죠. 괜찮죠? 1대1대 루트 2 아니야. 그럼 P1, P2가 지금 첫 번째 항이니까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첫째 항이 될 거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닮은 비 찾겠습니다. 이게 1이었잖아요. 두 번째 도형에서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변 누구누구게? OP1과 대응되는 거. 이 애랑 닮은 비잖아요. OP1이랑 대응되는 게 누구예요? OP2, 이 B만 찾으면 돼요. OP1이 몇인데? OP1이 몇인데? 1이죠. OP2 방금 구한 거예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같은 길일 거 아니야. 뭔 거야? 루트 2분의 이게 공비인 겁니다. 얘 지금 길이 비기 때문에 닮은 비 그대로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1-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이게 답이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해보시고요. 227번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R1의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R2, 정삼각형 R2의 높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R3라고 하자. 반복할 때 SN의 부분합의 극한, 급수 구하라는 거예요, 급수. 자, 첫 번째 항 잘 구하고 공비만 잘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항이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래요. 요거 넓이 구해볼게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넓이 어떻게 구해? 4분의 a 제곱이죠. 옳지. 그럼 1의 제곱이니까 S1이 곧 4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비만 찾으면 되겠네. 첫 번째 항 찾았으니까. 공비는 뭐냐면, 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먼저 찾는 거예요. 자, 닮은 비는 뭔 거냐면, 자, 1대, 여기 지금 이 1이랑 대응되는 게 여기서는 이변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변은 또 뭔 거냐면, 방금 전 맨 첫 번째 삼각형의 높이입니다. 높이 구하는 공식도 우리 알고 있잖아. 정삼각형 높이 어찌 구해? 2분의 루트 3, a 이렇게 구합니다. 지금 한 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요 길이 뭔 거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해지겠다. 그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도형, 얘랑 R1과 R2의 닮은 비가 1대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내가 더해가는 거는 길이도 뭐 아니면은 둘레도 아니고 넓이입니다. 넓이. 넓이를 이용하려면은 닮은 비를 제곱해야 되는 거예요. 얘 제곱하면은 넓이비 나오겠네? 그 넓이비에서 공비를 찾으면 됩니다. 넓이비가 1대 몇인 거예요?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게 공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비가 1대 4분의 3. 얘 삼각형과 얘 삼각형 넓이비도 1대 4분의 3. 결론 이게 공비라는 겁니다. 그럼 1-4분의 3분의 4분의 루트 3.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급수의 합이 계산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OA1, B1, C1에 점 O를 중심, OA1을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반복했다. 등비급수 구하라는 거 아니야. S1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게 S1이네요. 자, S1 어찌 구하냐면 활골,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면 되는 건 거죠. 자, 부채꼴은 한 변 길이가 2인 4분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4파이에다가 4분의 1 해서 파이가 됐을 거고요. 부채꼴 넓이.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빼면 되는 거죠. 삼각형.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고 있는 겁니다. 얘 2고 얘 2니까 넓이 2일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항이 파이 마이너스 2로 계산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비를 찾아 나가야 되겠네요. 자, 공비를 찾아 나갈 건데 이게 중점이라고 지가 또 얘기를 이쁘게 해줬다, 그지? 주변도형 이용하겠습니다.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닮은 비를 먼저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2라고 했고요. 얘가 지금 중점이라서 이 길이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자, 사각형 OA1, B1, C1과 사각형 OA2, B2, C2 이 닮은 비만 찾으면 돼요. 2대1이라면 1대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가 부채꼴의 이 도형 자체의 둘레 비랑도 똑같아졌을 건데 넓이였기 때문에 얘를 제곱해야 되는 거예요. 넓이비는 1대 몇인 거야? 4분의 1이죠. 그럼 1-4분의 1분의 파이 마이너스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다시 보세요. 이거는 갖다 쓰고 있다고 지금 될 게 아니에요. 자, 231번. 231번. 자, 어느 동문회의에서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30억 원을 조성하였다. 매년 초에 기금을 운용하여 연말까지 20%의 이익을 내고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30%를 매년 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과 장학금 지급을 매년 이어갔던 방법.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이게 신사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요. 자, 어느 동문회에서 그냥 이 알고리즘을 따라가면 돼요.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30억 원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매년 초에 기금을 운용해서 연말까지, 자, 이게 연초,
이게 연말에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걸 잘 어떻게 뭐 구슬려가지고 이익을 낸 거예요. 연말에 얼마가 된 거냐면 30억 원이었는데 거기에 20% 이자가 또 붙어가지고 20% 이익이 붙어가지고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거기서 여기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30%, 요게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이거든요. 여기서 30%는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장학금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 거냐면 30에다가 1 플러스 10분의 2, 그러니까 10분의 12라고 쓰겠습니다. 10분의 10이니까 5분의 6이라 쓸게요. 이게 5분의 6이 된다는 겁니다. 자, 5분의 6을 30%, 10분의 3은 장학금으로 이제 저기 뭐 주게 되는 거고요. 그걸 지급하고 남은 금액 70%는 있겠다, 그죠? 5분의 6의 70%, 10분의 7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시 연초에 기금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다시 초에는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30억 원 있었죠? 근데 거기서 늘어난 게 30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10분의 7이 된 거고요. 얘를 또 연말까지 20%를 불리는 겁니다. 20% 불리면 얼마가 돼 있을 거냐면 또 5분의 6이 곱해지는 거예요. 5분의 6이 아까 20% 곱해서 나온 금액이었잖아. 이걸 제곱에다가 10분의 7이 연말에 다시 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거기서 또 장학금을 주겠죠. 그럼 두 번째 장학금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여기에 몇 퍼센트를 또 주는 거야, 얘들아? 아니. 지금 장학금은 몇 퍼센트를 준다 했죠? 30%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10분의 3만큼을 또 장학금을 주는 거라고요. 이게 첫 번째 장학금이면 이게 두 번째 장학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서 또 70%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70% 남은 게 또 10분의 7의 제곱이 됐겠죠? 30 곱하기 여기에 10분의 7입니다. 5분의 6의 제곱에다가 10분의 7도 제곱될 거고 10분의 3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또 20% 늘려가지고 5분의 6에 또 세제곱 됐겠네요. 10분의 7에다가 10분의 3 됐는데 여기서 또 10분의 3만큼 그 장학금으로 또 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장학금 세 번째 거. 장학금 세 번째 거가 뭐냐면 30 곱하기 5분의 6의 세제곱에다가 10분의 7에다가 10분의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간다는 건 거죠. 여기까지 있어요. 자, 이거를 장학금 n번째 해에 지급한 장학금을 AN1이라고 하자. A1이 몇이 나온 거냐면 30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10분의 3이 나왔습니다. A2가 뭐가 나왔냐면 30 곱하기 10분의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쓸게요. 5분의 6 그대로 있을 거고요. 10분의 3도 그대로 있는데 뒤에 또 뭐가 붙은 거냐면 5분의 6이랑 10분의 7이 더 붙은 겁니다. 자, A 세 번째 요거 그대로 또 써볼게요. 30 곱하기 5분의 6에다가 10분의 3에다가 5분의 6에다가 10분의 7에다가 5분의 6 한 개 더 있거든요. 거기다가 10분의 3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럼 얘 좀 이상한데? 네, 기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얼마인 거냐면 요 금액의 10분의 3만큼이 장학금인 거고 이 금액의 10분의 7만큼은 다시 기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기금으로 운용되는 남은 돈이 얼만큼이냐면 10분의 7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요걸 다시 기금으로 올리는 거예요. 연초에. 그럼 30 곱하기 5분의 6의 제곱 10분의 7의 제곱인데 여기서 20% 이익이 다시 붙겠죠, 연말에. 그래서 5분의 6에 이게 세제곱이 될 거고요. 10분의 7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거기에 30%만큼 세 번째 장학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장학금 세 번째가 30 곱하기 5분의 6의 세제곱에 10분의 7의 제곱에 10분의 3이 세 번째 장학금이 붙어지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30, 5분의 6, 10분의 3, 5분의 6, 10분의 7까지 오고 이게 더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등비수율이 된다는 건 거예요. 이거를 장학금 매해 받은 거를 계속 더해가자는 건 건데 첫 번째 항이 이건 거고 공비가 이게 계속 지금 곱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날 될수록. 그러면 첫째 항 계산해보면 여기 3 그러면은 5분의 몇이 되는 거냐면 54.
54억 원.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그리고 공비는 뭔 거냐면 얘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3, 얘는 5. 25분의 몇이 되는 거야? 20일. 요게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1-25분의 21분의 5분의 54. 요거 계산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25 곱해서 계산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34번. 자, 오늘 리뷰까지 못할 것 같고 요 부분만 좀 다 고치고 갑시다. 이거는 쌤이 오늘 아마 올릴 것 같긴 한데 아마 수업 다 끝나고 올릴 것 같아서 11시 이후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간 두 분은 무조건 다시 봐주세요. 알겠죠? 자, 어떤 수 1.12땡을 곱할 것을 잘못하여 1.12를 곱하였더니 바르게 계산한 것보다 6만큼 작았다. 이때 어떤 수를 구해주세요. 사실 이거는요. 그 중2 겁니다. 중2 문제. 자, 어떤 수를 x를 할게요. x에 1.12땡을 곱할 것을 잘못해서 x에 1.12를 곱했더니 바르게 계산한 값보다 바르게 계산한 게 이건 건 거죠? 6만큼 작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건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를 좀 일로 넘겨오겠습니다. 6을 절로 보낼게요. 6은 x로 묶어주면 1.12땡에서 1.12 이렇게 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자, 얘 먼저 계산할게요. 1.12에서 1.12를 빼는 거예요. 이 빼면 몇인 거야? 1에서 1 빼니까 0.002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이 결국은 순환소수로 표현해주면 0.002땡이 될 거고요. 이게 6이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등비급수로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0.002땡만 데리고 올게요. 물론 이거 900분의 2가 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0.02222 땡땡땡은 0.002 더하기 0.0002 더하기 0.00002 더하기 이렇게 간다는 걸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1000분의 2고요. 이게 10,000분의 2고 이게 뭐 100,000분의 2고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이게 등비 급수가 된다는 겁니다. 첫째 항이 1000분의 2고 이 공비가 몇인 거예요? 10분의 1이 되는 건 거야. 그래서 1-10분의 1분의 1000분의 2 요게 0.002땡의 분수꼴이 될 거라는 거죠. 1000을 곱해주면 1000 빼기 10이 되는 거니까 900분의 2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게 900분의 2니까 900분의 2x는 6 여기서 x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풀어보시고 일단 235번까지 할게요. 자, 33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 하자.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 이거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은 뭐 n번째 자리가 어떤 애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3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소수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나누기 해야겠다. 그죠? 자, 0.0에다가 얘 1 집어넣어주면은 33. 뭐래 미쳤나? 3, 99. 또 1 되겠네? 그러면은 0 붙여주고 또 0 붙여주고 그 다음에 3 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0.03 땡땡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소수점 n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는 데는데 an을 지금 나열해주면 첫 번째 숫자는 0이고요. 두 번째 숫자는 3이고요. 세 번째 숫자 0이고요. 네 번째 숫자 3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 n째 자리 숫자가 an이랬으니까. 그럼 이거 나열해보면 5분의 0 더하기 5의 제곱분의 3 더하기 5의 세제곱분의 0 더하기 5의 4제곱분의 3 더하기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 어차피 얘 0 되는 거죠. 합에 아무 영향 안 끼치는 저런 애들 버리겠습니다. 5의 제곱분의 3 더하기 5의 4제곱분의 3 더하기 5의 6제곱분의 3 이렇게 가겠네요. 무슨 급수가 되는 거야? 등비급수입니다. 첫째 항이 5의 제곱분의 3 그리고 공비가 뭔 거예요? 2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5분의 1분의 25분의 3 요거만 계산해 주시면 답 되는 겁니다. 자, 저 꺼주세요.